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에게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그림을 건넨 이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는데 이게 정말 검사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뉴스를 보시면서 결국 한 사람 유죄로 끝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김상민 한 사람의 유죄 확정이 아니에요. 김상민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설마 그럴까 하고 넘겨왔던 어떤 구조의 존재를 대법원이 공식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두 가지가 걸리거든요. 하나, 왜 하필 그림이었을까요? 왜 이우환이었을까요? 둘,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람에게 왜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이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표면에서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정확히 뭘 인정했는지, 그 아래에서는 왜 그림이었고 왜 국정원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밑에서는 이 확정 판결이 김건희 여사 본재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그리고 12.3 이후 청산 작업에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되는지.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오늘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판단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2심이 인정한 그림 전달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하셨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통한 직무 영향력 행사 시도, 이 전부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데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그 분위기를 오늘 대법원이 딱 한마디로 끝낸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프레임 한번 바꿔야 됩니다. 표면 프레임은 이래요. 전직 검사가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을 줬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검사는 뇌물을 받는 쪽이었죠. 우리가 지난 10년, 15년간 봐왔던 검사 관련 기사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검사가 뇌물을 준다. 이 개념 자체가 낯설어요. 근데 여기서 발상을 뒤집어야 실체가 보입니다. 이건 검사가 뇌물을 준 사건이 아니에요. 정치시장에서 자리를 사고 팔던 카르텔의 계산서 한 장이 사법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2023년 1월 그림을 사서 2월에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그해 9월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듬해 4월 총선 공천을 시도했다가 컷오프됐고, 컷오프된 뒤에 국정원 법률특보로 착지했어요. 이 시퀀스가 그냥 개인의 우연한 경력 이동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건 청탁이 아닙니다. 정치판 안쪽에서 자리를 거래하던 시스템의 영수증 한 장이 밖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지상파 뉴스 헤드라인만 보시면 전 검사 유죄 확정, 이 문장에서 대개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뉴스 접하시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 사람 유죄로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감각 드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판결문 문장 뒤쪽에 다 있어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넘버 800 이 98이에요. 크기 33 곱하기 이 14cm 파란 점이 연속으로 찍혀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여정이 되게 흥미로워요. 2022년 6월 대만 경매에서 3천만 원대에 낙찰됩니다. 그 다음 서울 인사동 화랑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1억 원대로 확 뜁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김상민 당시 부장검사가 1억 4천만 원 현금으로 이 그림을 삽니다. 다음 달 2월에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됩니다. 이 그림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2025년 7월 25일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CCTV 영상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림이 원래 있던 곳에서 장모집으로 옮겨진 시점이 2024년 7월 16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대대적 압수수색이 들어간 지 딱 이틀 뒤에 그림이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정상 거래한 그림이라면 압수수색 이틀 뒤에 급하게 옮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양새죠, 이건. 1심과 2심이 왜 갈렸는지도 짚어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 판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이었어요. 김상민 검사에게서 여사님이 그림을 받고 좋아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한마디에 대한 신빙성을 1심은 인정 안 했는데 2심은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김상민 측이 마지막까지 끌고 간 방어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작이라면은 그림값이 100만 원을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였어요. 실제로 감정도 팽팽하게 갈렸어요.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는 진품 판정, 한국화랑협회는 위작 판정, 심지어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까지 감정을 의뢰했는데 국과수는 감정 불가라고 회신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진품 감정을 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쪽 의견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진품이라는 걸 사법부가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봤어요. 이 문장 진짜 무겁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직무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문장이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의 방어 논리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해 준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결정적 지점이 있어요. 그림 거래할 때 김상민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여사님 취향이 높으신 분이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그림을 골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진우 씨 부탁이었다는 해명이 이 한 문장 앞에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각각 3년, 추징금 4,139만 원이 확정됐어요. 결국 김상민 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재상고 절차도 사실상 없고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확정된 이 판결문에는 이름 하나가 계속 등장합니다. 김건희.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논리와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무엇보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여러 건 남아 있어요. 오늘 확정된 건 김상민 한 사람의 형사 책임이지만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건희 여사 본재판의 증거로 편입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인정한 저 문장,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인용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주류 보수 매체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다뤄지는 순간 이번 판결은 검사 한 명 유죄 확정 뉴스가 아니라 12.3 이후 정리 작업에 첫 매듭이 되거든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기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잖아요. 이 판결문이 딱 그 첫 대나무 숲입니다.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가 봅시다. 왜 하필 국정원 법률특보였을까요? 시간 순서 다시 정리할게요. 2023년 9월 김상민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구에 뿌립니다. 현직 부장검사가요.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를 내려요. 김상민은 이 지시를 거역합니다. 출판 기념회 열고 출마 강행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 창원 의창구 공천을 시도해요. 여기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칙대로 컷오프 시킵니다. 김상민은 경선도 못 붙어보고 그냥 잘려나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표면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목 중 정치자금법 위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짚어야 됩니다. 김상민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말
어떤 사업가가 김상민한테 선거용 리스 차량 대여비랑 보험료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대신 내주게 했다는 혐의예요. 근데 이 사업가란 사람이 그 유명한 존버킴이라고 알려진 코인 시세 조종업자 박모 씨의 지인이라는 게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거든요. 검사 출신 후보의 선거 자금 통로가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이 조각도 오늘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이 다음이 이상합니다. 총선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갑자기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돼요. 이런 자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법무부 국정원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나왔다고 해요. 위인설관, 사람에게 맞춰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김상민 본인 진술이 더 흥미로워요.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로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의도 있었고 인사검증까지 끝났는데 김주현 민정수석 반대로 무산됐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어요.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안으로 법률특별보좌관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한 뒤 국정원 업무를 익히게 한 후에 다시 기조실장으로 올리자 이런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국정원 기조실장 이거 정보기관 넘버 3, 넘버 4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현직 부장검사 하다가 총선 낙마한 사람이 갈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인사검증까지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명태균 씨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도 나왔어요. 명태균은 자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더라.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는 정황이 나왔고 증인으로 출석한 장동화 전 도의원도 처음에는 기조실장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48분 통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 이 통화가 2014년 2월 국민의힘 공천심사가 시작된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게 명태균 폭로의 핵심이었어요. 명태균 씨는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이 지역구를 옮기는 대신 자리를 챙겨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기업이나 장관 자리 이런 데 신경 써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인설관이잖아요. 삼국지 조조 있죠. 조조가 자기 도와준 사람은 반드시 챙긴다는 그 계산. 한번 도와준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다음 판이 굴러가거든요. 이 원리가 정확히 여기 작동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와요. 이 사건 메건 매직 사이클로 정리해서 보면 5단계가 정확히 맞물립니다. 단계 하나, 접촉. 2022년 7월경 김상민이 대검 과장 시절 윤석열 부부를 만나고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직접 교류를 시작합니다. 단계 둘, 선물. 2023년 1월 그림 구매, 2월 여사 측 전달. 단계 셋, 자리.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발령, 단계 넷 출마, 2014년 총선 공천 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통화 지원, 단계 5, 보상, 허서프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우회 착지. 이 5단계 하나만 봐도 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5이 한 사람 이력서 안에서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게 이 카르텔의 축이에요. 축이 3개거든요. 검찰, 대통령실, 정보기관. 검찰 쪽에서는 김상민이 조국 수사 때 이른바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 자본을 정치 자본으로 환전하려 했던 거고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을 챙기려 했던 의사가 명태균 통화로 확인됐어요. 정보기관 쪽에서는 국정원이 그 사람을 위해 자리 자체를 새로 만든 정황이 있어요. 이 세 축이 하나의 인사 흐름 안에서 맞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내부자들 그 술자리 장면 그대로예요. 검찰, 대통령 부인, 정보기관 이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자리를 나눠 갖는 그림이 오늘 판결문에 그대로 담긴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매관매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단어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상징 단어. 이 단어를 최근 한 달 동안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검사 시절에 그림 사서 상납하고 자리 옮겨받고 낙마하면 다른 자리로 우회 착지하고 이게 조선 후기 매관매직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세 번째, 추기검찰의 정치화예요. 검사가 뇌물을 주는 케이스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 개혁 방향의 정당성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정확히 뒷받침해 준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축 12.3내란과의 연결선입니다. 김상민 조국 수사팀 출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 부부, 12.3 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한 사건. 이 카르텔이 국가폭력으로 전화된 극단적 사례가 12.3 내란이었고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 카르텔의 사법적 해체 작업의 첫 매듭이 확정된 순간이에요. 판이 이미 깨졌던 겁니다. 12.3에서 판이 깨졌고 그 깨진 자리를 청소하는 첫 삽이 오늘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 뇌물이 아닙니다. 매관매직의 영수증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짚을게요. 오늘 확정된 건 김상민 한 사람의 형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설마 그럴까 넘겨왔던 그 시스템의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이 그 사실관계의 도장을 찍었어요. 오프닝에서 여쭤봤죠. 왜 하필 그림이었을까요? 왜 이우환이었을까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림은요, 흔적을 잘 남기지 않아요. 현금은 계좌 이체 기록이 남고 명품은 감정할 때 시리얼 넘버가 잡히지만 그림은 시가가 오르내리고 감정이 진품이니 위작이니 갈리고 유통 경로도 국제 경매를 거치면 흐릿해집니다. 대만 경매장에서 시작해서 인사동 화랑을 거쳐 검사 손을 지나 대통령 배우자에게 도착한 뒤 다시 오빠를 거쳐 오빠 장모 집으로 옮겨진 이 경로. 이거 자체가 돈 세탁 구조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림이었던 겁니다. 이우환이었던 이유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거 그냥 미술품 거래일 리 없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오늘 대법원이 그걸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 판결문이 남긴 문장 하나가 앞으로 몇 개의 재판을 흔들지 지금 그걸 헤아리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서울의 봄 데자뷰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12.1에서 시작된 어떤 흐름이 12.3에서 반복됐고 12.3의 카르텔이 오늘 판결문에서 다시 확인됐어요. 반복되는 그림이거든요. 세 번째 층 결과입니다. 오늘 이 확정 판결이 앞으로 어디에 파장을 일으키는지. 첫째, 김건희 여사 본재판에 편입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여러 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통일교와 건진법사 청탁 사건. 특히 도이치 부분은 특검이 무죄 판단에 불복해서 102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이미 낸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 저 문장,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서 이 문장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본재판에서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확정 판례가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직무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법부 공식 인정이 나온 셈이니까요. 둘째,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검찰 개혁 사법,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 신설, 이 방향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검찰 무력화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죠. 근데 오늘 판결이 뭘 인정했나요? 검사가 뇌물을 주고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자리를 사고 낙마하면 정보기관 자리로 우회 착지하는 흐름, 이 카르텔의 물증을 사법부가 확정한 겁니다. 검찰이 왜 개혁 대상인지 오늘 판결문이 대신 답해준 셈이에요. 이걸 두고 일부 보수 매체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 밀어붙이려 할 겁니다. 짚어드리자면요, 오늘 대법 판결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칙대로
김상민을 컷오프 했을 때부터 시작된 흐름이에요. 자기들이 원칙 지켰다고 자랑하던 그 컷오프가 결국 오늘 확정 판결의 첫 매듭이었던 거고요. 그 컷오프 이후 왜 국정원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지금부터 특검이 추가로 밝혀낼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12.3 이후 청산 작업의 시간표 안에 오늘 판결이 정확히 자리를 잡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종사 유죄 1월, 이상민 유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유죄 2월, 체포방해 대법 확정 징역 7년 이달 초, 명태균 법정 구속 이달 초, 그리고 오늘 김상민 대법 확정 12.1 이 대자뷰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 시절, 그 새벽 풍경이 12.3에서 반복됐고 그때 얽힌 카르텔이 오늘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첫 매듭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확정된 건 김상민 한 사람이지만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건희 여사 본재판, 검찰 카르텔 해체, 그리고 12.3 이후 청산작업 전체에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판결은 언제 누구를 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본재판 결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완성 시점, 그리고 12.3 카르텔의 완전한 해체까지 이 네 개가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안에 순차적으로 답을 내야 되는 큰 물음표들입니다. 이 물음표 하나하나가 답을 낼 때마다 오늘 대법원이 확정한 이 판결문이 그 밑돌로 자꾸 인용될 겁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 한 점이 열어젖힌 이 문 뒤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음 판결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매듭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듭이 언제 어떻게 풀리는지 그게 이 나라 정치 청산 작업의 실질적인 시간표가 될 겁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